있잖아. 약간 막 제잘제잘 막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자, 이제 그래프의 분석 부분들 이제 좀 이야기하는데 이쪽 부분들은 좀 같이 연습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 방법들이니까 그 방법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페이지 14페이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위치 시간 그래프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사인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첫 번째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다? 으드흐흐 무엇? 운동 방향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런 부분들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순간 속력 속도 보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이 시간대에 무엇이 일어났겠구나. 운동 방향이 변했겠구나. 그 다음 얘 이 시간대에 운동 방향이 변했겠구나. 운동 방향이 얘는 총 몇 번 변했구나? 2번 변했구나. 그래서 운동 방향 여기에 있는 부분들 너무 작게 돼 있네요. 이 운동 방향 부분들 우리는 누구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변화로 우리는 살펴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변화가 있는 얘들은 다 플러스야. 얘들은 마이너스야. 얘도 마이너스야. 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부호가 변할 때가 무엇? 운동 방향이 변하는 시점이구나. 두 번째, 순간 속력이다, 순간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 보면 돼? 접선의 기울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순간 속도들은 접선의 기울기, 평균 속도들은 누구의 기울기? 2점의 기울기. 미분 안 하려고 이짓거리 하는 거야. 자, 이 밑에 있는 가속도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처음 시간 0초, 운동 방향 변하는 시점 첫 번째 T1, 여기에 있는 시간 T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간 T3,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T4.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했던 건 언제 변했구나? T1일 때와 T3일 때 운동 방향 변했구나. 운동 방향 확인했고요.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력 속도, 2점의 기울기, 평균 속도. 자, 0에서 T1 구간에서 얘는 기울기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을 기준 방향으로 놨어. 플러스로 오른쪽 방향의 빠르기가 감소하고 있었대. 왜? 힘의 방향이 어디였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야. 그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 가속도의 방향도 반대 방향입니다. 자, T1에서 T2 구간 들어갑니다. T1에서 T2 구간 살펴보니까 운동 방향이 뭐였어? 변했지. 그래서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울기가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빠르게 빨라졌어. 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고 있었거든. 가속도의 방향이 언제면 왼쪽인 거죠. 세 번째, T2에서 T3 구간 살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네. 오, 반대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빠르기가 감소하고 있었어. 그 이유는 오른쪽으로 얘 방향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았으니까요. 가속도가 어느 쪽인 거야? 오, 오른쪽이구나.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빠르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왜? 반대 방향으로 힘받았거든. 그럼 가속도가 다음과 같아. 수능에서는 이 문제를 안 내. 내신에서 안 내. 1, 2등급 친구들 변별, 1, 2등급과 아닌 친구들 변별하려면 ST 그래프 주고 나서 1, 2, 3, 4, 5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속도는 어느 구간에서 변했는가 또는 뭐 T1에서 변했다, T2에서 변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다 분석 끝났고
어떻게? 아, 가속도가 여기까지는 늘 왼쪽이었었는데 오른쪽이 됐네. 아, T2 구간에서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이 변했구나. 여기까지 내신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4, 5등급이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야 4, 5등급 맞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다니. 우리는 다 목적이 1, 2등급인데.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가속도의 크기도 알 수 있어 물론.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어디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은 2번 변했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몇 번 변한 거야? 한 번밖에 안 변했구나. 언제? T2였었을 때. 자, 예제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쌤이 여간해서 안 와도 빔이 여기가 그나마 제일 괜찮아. 저 서초간 여기에서는 어제 띄웠는데 너무 안 좋아서 아마도 영상은 거의 친구들 할 때 찍을 거고요. 복습용이 됐건 아니면 결성용이 됐건 쌤이 좀 올려줄 테니까 팀방 만들어서 내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 초대하면 네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보통 어느 식으로 하냐면 보통 친구들이 문제 찰칵 찍어서 쌤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쌤이 그 문제 풀이들 달아가지고 다시 뿅 이렇게 올리는 형태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여우짓 하는 친구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 여우짓 하는 애들은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닌 친구들은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말거나 이때 운동 방향 변했구나. 이때 운동 방향 변했구나. 자, 먼저 0에서 3t까지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어? 2번 바뀌었구나. 니은번 맞는 말. 0에서 t까지 이동거리 얘 이동거리 살펴보면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였었지. 그래서 3d. t에서 2t 동안에는 2d만큼 움직였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누구? 2t에서 3t 다시 오른쪽으로 d만큼 움직였네. 그럼 최종적인 위치는 얼마구나? 변이는 2d고요. 이동한 거리는 3d, 2d, d니까 6d만큼이겠구나. 자, 0에서 t까지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거리 변이 같겠죠. 기억번도 맞는 말. 0에서 3t까지 평균 속도 0에서 3t까지. 그럼 얘 두 점의 기울기 그려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3t분의 얼마? 2d니까 d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3분의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거리차 시간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상대 속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 속도가 어디에 있냐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22페이지 상대 속도 들어갑시다. 자, 상대 속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 속도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관측자가 바라본 물체의 속도를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시킨 거야. A 물체를 살펴보니까 A는 오른쪽 방향으로 1m/s로 등 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B 녀석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녀석 역시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3m/s로 다음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를 관측자로 두고 싶은 거야. 근데 관측자로 두고 싶은 거고 B를 물체, 관측자가 바라본 물체로 두고 싶은 거야. 즉 A가 바라본 B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는 사실인 거지. 그럼 관측자 입장에서는 버스에서 내가 움직였다가 아니고 나는 버스에서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그건 가속 운동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버스가 운동하건 안 하건 나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 버스 안에 있는 나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거든. 내 눈에서 내 배꼽까지, 내 눈에서 내 다리까지 거리가 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에 있는 거야? 정지해 있다라고 보는 거야. 버스가 움직이더라도. 그 관점을 적용시켜서 살펴보니까 관측자는 늘 그러면 정지해 있다라고 느끼네. 근데 실제로 얘는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정지해 있다라고 느끼지? 아, 그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왼쪽으로 1m/s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뭐하니까? 2개 더하면 정지니까. 근데 A가 바라본 B의 속도인데 A한테만 이직거리를 하면 안 되겠지.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B한테도 크기는 같고 방향도 반대로 1m/s를 더해줘. 그러면
관측자가 정지했다라고 느낄 때는 3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얼마로?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보이겠구나 라는 관점이 무엇이야? 상대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식을 만드는 거지. 아,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기 때문에 방향도 늘 중요시해 주셔야 돼. 방향 달고 다녀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2가 나오려고 살펴봤더니 아, 그러면 물체의 속도, B의 속도에서 누구의 속도를 빼주면 되겠구나? A의 속도,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뺀 게 무엇이다? 상대 속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이걸 약간 수식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자. B의 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B의 변이를 측정해서. A의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A의 변이를 측정해서. 근데 같은 시간을 쓰네? 그래서 통분을 하네요. 그래서 시간 동안에 B의 변이에서 누구의 변이를 빼는 것이구나? A의 변이를 빼는 것이구나. 변위! 예. 차! 이를 세 글자로 하면 힘들어. 변위! 예. 차! 이를 세 글자로 줄이면 변이차.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간 동안의 변이차.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네요. 시간 동안 변이를 뭐라고 이야기했니? 속도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상대 속도라고 불리는 녀석은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 개념이 되겠구나? 속도차. 상대 속도는 속도차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는 변이차로 보통 안 주어지고요. 저 영역이 보통 시간 동안의 거리차, A와 B 사이의 거리차 이런 용어로 주어집니다. 이 말인 즉슨 A가 B를 바라봤을 때 속도차의 크기가 2라면 B가 A를 바라봤을 때도 속도차가 크기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근데 방향은 그 순간순간들마다 달라. 왜? 만약에 A가 1로 가고 B가 3으로 가는데 B가 왼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A 입장에서는 나한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접근하고 나서 다시 멀어지는구나 생각하잖아. 그래서 얘는 접근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따져주셔야 돼. 속도차는 같으니까 어느 물체가 봐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 자, 이 내용들 하면 우리는 정의 이야기했고요. 상대 속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관계식들 만들어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아있죠. 무엇?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관계 그래프 이야기해볼게요. 자,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운동을 분석해보니까 위치 그래프를 분석하니까 A 녀석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네요. 왜냐면 우리는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인데 순간 속도하고 두 점의 기울기가 늘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Y는 AX 형태인데 1차 형태에서 X축이 시간이 Y축의 변이가 있네. 그래서 속도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이 기울기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ST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들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A인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1m/s야. 근데 B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기울기가 3배만큼 크겠지. 왜? 빠르기가 3배만큼 크니까요. 쌤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볼게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보니까 1초, 2초, 3초. 그럼 여기 있는 이 실선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1초 때 A는 1만큼 갔고 B는 3만큼 갔어. 둘의 거리차가 2만큼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얘 2, 3, 6 이렇게 되네. 넌 누구구나. 거리차, 변이차를 의미하는 거야. 접근하고 있건 멀어지고 있건 이거는 그 조건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그래프도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뿐만 아니라 거리 무슨 그래프? 차 시간 그래프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혼동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A와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는 거리 시간이 아니고 거리차 시간 그래프인 거야. 그냥 거리차가 얘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저 노란색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그래서 얘도 거리차가 2, 4,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거리차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y는 ax 형태의 1차인데 얘도 x축의 시간, y축이 거리 차가 있네. 그래서 거리차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 차를 의미한다. 속도가 아니라 속도 차를 의미하는 거야. 전혀 다릅니다. 속도가 속도 차는. 자, 그래프 하나 더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몰라서 야, 좀 더 여유 있네. 옆에다 그려도 돼. 자, 옆에다 이렇게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럼 A는 등속 운동하더래. 그래서 A 그리니까 A 1m/s. B도 등속 운동하고 있네요. 3m/s. 어이씨, 노란색으로 해야죠. 그래서 3m/s. 자, 쌤이 하얀색으로 그린 이 실선의 이름은 누가 될까요? 3에서 1 빼니까 2 나왔지. 누구야? 속도차, 상대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리, 차를 의미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22페이지, 23페이지에 대한 내용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들 살펴보는데 쌤이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 데가 있어. 스드 땡땡이라고. 스드 인 거지. 대치에서 다 띄워봤거든. 두가 대치미타 다 띄워봤는데 유일하게 내가 큰 메이저 하나 못 띄워본 데가 스드 땡땡이야.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도 이름도 더럽죠. 스바 모의고사. 서바이벌. 그래서 항상 까대요. 쌤 모든 수업에. 그래서 쌤한테 수능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야, 서바이벌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내가 목을 걸게. 차라리 이거 해. 이번에도 목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물리가 친구들 수능 때는 지금 현행보다 쉬워지거나 쉬운 채로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거거든. 그래도 변별이 돼. 왜냐? 해가 갈수록 애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물리는 어려운 거잖아. 안 해야지. 생충이 지충이로 많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못 내. 그 다음에 교육과정 막빠지잖아. 친구들이. 바뀐 교육과정은 깊이도 깊고요. 넓이도 더 넓어졌습니다. 돌림힘도 배워야 되고요. 전기장, 전위도 배워야 되고요. 재밌겠죠? 꼭 재수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물리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잘 준비해서 고3 수능 때에도 물리 1등급 친구들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빗면에서 운동하던 물체다. 이거 기울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 기울기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아까 쌤이 이야기했었죠. 다음과 같이 A물체, B물체가 있는데 둘 다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네 라고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잖아요. 동일한 빗면에서는 질량에 무관하게 가속도가 G사인 세타로 다 뭐하다?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친구들이 다가야 돼. 그림 보자마자 어라? 두 물체인데 가속도가 둘 다 똑같네. A와 B가 얼마로? G사인 세타로. 그래서 문제 있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어라 가속도가 같네. 그러면 99%는 다 어디에 걸리는 문제야? 속도차 가지고 있는 문제. 가속도가 똑같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속도차가 일정해져. 왠지 우리의 직감으로는 A 막 속도가 느려지고 B도 느려지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로 같으나 아니면 0으로 같으나 속도차가 다 일정한 케이스다 보니까 누구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공식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대 속도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BT를 그려서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쓰세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이 우리는 위쪽을 쌤이 기준 방향으로 둔다면 가속도는 아래쪽이 나타날 테니까 누구 반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A 녀석 다음과 같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B 녀석도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지금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쌤이 빨간색으로 그린 이 녀석들은 뭐야? 속도 차지. 속도 차가 지금 일정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친 이 녀석의 면적의 이름은 누가 될까요? 둘 사이의 무슨 차? 거리차, 변이차를 의미한다. 등속 운동일 때는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지만 기울기가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행사변형이 거리차, 변이차를 의미해. 오케이? 자, 이 아이디어 살려서 예제 문제, 수능 문제지만 우리는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바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아,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라? 너 위쪽을 기준으로 하자. 너 EV. 너 아래쪽이네. 마이너스 V. 질량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동일한 빗면이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려. 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속도차가 일정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A, B, B 살펴보니까 A 녀석, EV 녀석이네요. 자, 그냥 그려. V, B 그릴 때 얘 여기에서 그리면 안 돼. 얘는 이미 어느 쪽이니까?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V 얘한테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똑같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아, 충돌 직전 만나네.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같고요. 속력은 B가 A의 4배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즉, 우리는 BT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BT 그래프에서 면적이 운동 방향을 의미하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운동 방향이 같아지려면 얘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시간 전에 만나겠어? 이 시간 이후에 만나겠어? 전이야 후야? 둘 다 운동 방향이 같아지는 거. 면적이 둘 다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 때죠. 그러니까 얘는 이 시간 이후구나. 그래서 그냥 그려. 너 이 시간대 만났어. 그럼 만나려면 이들 사이의 거리차가 누굴 의미한다라고 했었지? L이지. 만나려면 거리차가 L만큼 돼야 되잖아. 누가 됐건 둘의 거리차가 L이 돼야 되는 거지. 만나는 거지. 그럼 평사 면적이구나. 너 누구야? L이야. 오케이? 속도차는 3V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네. 그럼 너도 3V야. 이건 뭘 계산해? 자, 속력은 A가 B의 4배가 되면서 속도차가 3V가 되는 거 하나 값밖에 없지. 너 V고 얼마? 너 4V가 되면 딱 떨어지죠. 그럼 뭘 계산해? BT 그래프 그리면 둘의 속력의 차이는 얼마만큼이야? 3V고요. 3V. 끝. 자, 갑니다. 0초일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력의 크기, 속도차는 3V죠. 그래서 X. 두 번째,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만 물어보니까 운동 방향은 필요 없죠. 둘 다 어차피 아래쪽이니까요. 그래서 누구? V다. 맞는 말. A와 B는 언제 충돌하는지 살펴보니까 평사의 면적 밑변 3V고요. 윗변 임의의 시간 만났을 때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이게 평사 면적인 거지. 평사 면적이 얼마 돼야지 만나는 거야? L일 때. 그래서 시간 T는 만나는 시간은 얼마? 3V분의 L. 끝. 그래서 맞는 말.
상대 속도 들어간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BT가 제일 빨라. 공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조잡스러워져. 그쵸? 간단하죠? 자, 1번 B의 가속도는 결국 A의 가속도랑 똑같으니까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 다 같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시간 t 만났을 때 시간 t가 얼마? 3분의 L 동안 A는 속도 변화 크기만 보면 되니까 속도가 얼마만큼 변한 거야? 크기가? 3V만큼 변한 거지. 크기만 볼 거니까. 2V가 마이너스 V 됐으니까 크기는 3V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L분의 9V 제곱이니까 A건 B건 다 가속도는 빗변에서의 가속도가 1분의 9V 제곱이구나. 그래서 맞는 말. X55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예로 많이 두는 친구들이 물리를 잘하고 실수 안 하고 타임어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내신 때만 하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왜? 수능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잘 맞고 수능까지 딱 친구들이 편하게 이야기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리차 시간 그래프. 거리차 시간 그래프니까 상대 속도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속도차. 자, 거리차 시간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을 아는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운동 방향 대신에 얘는 접근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얘 접근하고 있네.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빨라. 멀어지고 있네. 네가 얼마만큼 느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 대신에 누구? 접근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거리차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아까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했지? 기울기가 속도차를 의미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속도, 속도차는 누구?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구나. 누구? 거리차 시간 그래프인데 보통은 거리라고도 많이 쓰여.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얘도 사인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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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네 구간 나누어 봅시다. 이때 우리는 T1, 이때 시간 T2, 이때 시간 T3, 이때 시간 T4. 얘는 운동 방향이 어딘지는 몰라.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차가 증가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차가 증가하고 있네. 그래서 거리차가 증가. 거리차가 증가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봐야 돼. 얘는 거리차가 뭐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다. 거리차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왜? 그냥 읽으면 돼, 그 그래프. 얘는 거리차가 뭐하고 있네? 다시 감소하고. 그럼 얘는 이것만 보면 이제 거리차가 얘는 멀어지고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지. 상대 속도 V relative 써서 R로 쓸게요. 상대 속도가 뭐하고 있는 거야? 얘는 감소하고 있는 거야. 5개념을 물어보기가 참 좋아. 거리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 속도는 감소하고 있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A는 1m/s로 가고 있었고 B는 10m/s로 가고 있었어. 상대 속도가 9였거든? 속도차가. B가 더 많이 가잖아. 근데 B의 속도가 6으로 줄어들더라도 B가 더 많이 가지. 근데 상대 속도는 뭐였어? 5로 줄어들잖아. 그래서 상대 속도가 줄어들더라도 거리차는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있어? 상대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네. 얘는 상대의 속도가 뭐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상대의 속도 증가하고 있네. 그래서 얘는 내신에서도 더 들어가서 물어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제는 친구들이 이 정도 해서 하시는 부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거리 시간 그래프가 아니야. 왜? A와 B 사이의 거리를, 그러면 이 녀석이 의미는 거리차라는 거죠.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쳐주셔야 돼요. 뭘로? 아, 거리차 시간 그래프네. 거리차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겠구나? 속도 차를 의미하겠구나. 이미지 구현합니다. 자, 읽어보고 A는 이제 일정한 속력. 아, A 녀석은 2m/s로 계속 움직였대. B는 얼마로 움직이는지 몰라. 신의 마음을 읽는 학문이니까 조건을 보고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뭐라? 이 녀석의 속도 차는 얼마지? 이 동안의 그러니까 1m/s인 거죠. 속도 차가. A와 B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고 있지. 얘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속도 차가 1이 되면서 가까워져야 되니까 B가 얼마만큼 느려야 돼? A보다? 1만큼 느려야 되니까 B는 1m/s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마음을 읽는 학문인 이유인 거야. 숨겨놔, 정보들을. 생충이 지충이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야. 미토콘드리아 외워서 세포 이거 어찌고 저찌고 외우는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생물을 까는 건 아니고요. 악인 척하는 게 싫은 것뿐이고요. 물리화학이 필수였을 때 생물 지구과학 쌤들이 다 쌤 수업이 없어서 배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술 좀 사주세요. 이랬거든요. 역시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더니 한 번도 생각을 못해서 생물 지약 27만 뭐 이럴 거라네. 그때 수학을 옮겼어야 됐어. 코로나 때 쌤 아시는 지금은 이제 시대 기숙에 있구나. 성우가 너 지금 이 기회 때 수업 없을 때 코로나 때 수학으로 갈았다. 그럼 내가 좀 어떻게 너 좀 2, 3년 좀 경험 쌓으면 내가 시대에 넣어줄게. 해서 물리를 하는데 이런 변절자 같은 그 양반도 연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수학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이 변절자는 근데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반발을 내가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변절자 싫어! 난 물리할 거야! 패착입니다. 수학으로 갈아탔어야 됐어. 자, 이거 아시겠죠? 이 1m/s. 하지만 지금도 여기 이렇게 있잖아. 나 매우 행복해. 싫든 좋든 나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물리 어렵지만 그래도 그놈 재밌는 것 같아. 나 물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 그게 너무 뿌듯해. 다음 주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뛰어내린다. 나 7층에서 쫓아갈 거야. 칼 들고. 자, 그 다음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야? 0에서 2초인 거야. 그럼 2에서 6초 동안 운동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A는 그대로 속도 2로 일정하대.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뭐하고 있지? 멀어지고 있지. 이 말인 즉슨 B가 앞에 있었잖아. 그럼 멀어지려면 A가 빨라야 돼? B가 빨라야 돼? B가 빨라야 되는데 B가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 속도 차가 주어져 있는 거죠. 4분의 2가 될 테니까 2분의 1인 거야. 그럼 B가 얼마만큼 빠르다는 거야? 얘보다 2분의 1만큼 빠르니까 속도 차가 0.5니까 얘는 얼마? 2.5m/s구나. 이렇게 유추해 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맞는 말 찾기. 1초일 때 속력은 얼마? 1이다. 딩동대. 맞죠? 2초일 때 B의 운동 방향 바뀌어? 아니죠. 다 오른쪽이었었죠. 왜? 접근하고 멀어지려면. 그래서 니은번 틀린 말. 디귿번
2초부터 6초까지 B는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지? 2.5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 운동에서 4초 동안 등속 운동을 했으니 얘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10m가 돼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래서 거리차 이야기 됐고요. 세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 이야기해 봅시다. 운동의 표현이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원래 쌤이 1시간 수업하고 좀 쉬었다 이렇게 하는 편인데 지금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오늘 아까 그 신걸로 좀 대체합시다. 운동의 법칙, 운동량, 충격량 이럴 때는 헛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얘는 지금 초반 단추를 잘 끼워둬야 되다 보니까 얘는 쌤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속도차 시간 그래프. 그럼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지. 의드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운동 방향인데 운동 방향은 누구다? 이 아래쪽에 다시 한번 써놨어. 면적은 변이. 크기와 방향을 다 의미한다.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냐, 면적의 부호가 마이너스냐, 기준으로 움직이느냐, 반대로 움직이느냐. 오케이? 그 다음 순간가속도 당연히 순간값 들어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평균가속도는 2점의 기울기겠지. 근데 순간과 평균가속도가 같은 등가속도다 보니까 저거는 문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도 속도시간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때 시간 0초, 이때 시간 T1, 이때 시간 T2, 이때 시간 T3, 이때 시간 T4, 제일 마지막 시간 T5. 운동 방향 몇 번 변했고 언제 변했습니까? 운동 방향은 한 번 변했습니다. 언제? T2였을 때. X축과 이루는 면적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누가 될 테니까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ST 그래프에서는 접기의 부호, 접선의 기울기 부호를 본다면 얘는 면적의 부호를 본다. 자, 그 다음 운동 분석 들어갑니다. 얘도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운동 방향 분석은 T2야. 나머지 부분들은 좀 하얀색으로 그려서 구간들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0에서 T1 구간에 기준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빠르기가 커졌네. 가속도 어느 쪽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럼 힘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T1에서 T2 구간 운동 방향이 변한 게 아니야. 빠르기가 느려진 거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감소했네요. 왜? 가속도가 반대였거든요. 힘의 방향이 반대였거든요. T2에서 T3 구간 살펴보니까 밑에다가 하지 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빠르기가 증가하고 있네. 왜? 가속도가 뭐하니까? 왼쪽이었으니까.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을까요? 왼쪽으로 작용했습니다. 3, 4 살펴보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뭐하대? 일정하네. 그럼 왜 운동 상태가 안 변했지? 크기도 안 변했고 방향도 안 변했네?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힘이 얼마인 거야? 0이구나.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빠르기가 감소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 펼치지 말라고 해서 쌤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잖아요. 아니야. 마이너스 3이 더 큰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의미하니까. 그럼 왜 빠르기가 감소하고 있었을까?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힘이 오른쪽으로. 그럼 얘는 힘의 방향이 변하는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T1일 때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한 번 변했고요. 언제? T4일 때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이 변한 거죠. 운동 방향은 한 번 변했지만 가속도, 힘의 방향은 2번 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구들 물어보면 진짜 많이 틀립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다지선다에 대한 형식으로 퉁퉁 쳐주면 좀 많이 틀리니까 이 정도까지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 그래프는 3월달 내신에 또 볼 거야. 예제가 좀 바뀔 거야. 왜? 예제가 이제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다 보니까 예제를
좀 바꾸어서 더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예제 문제. 속도 시간 그래프네. 오케이, 알았어. 두 자동차 A, B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같은 위치에서 들어갔답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B를 기준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B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몇 초 동안, 4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인 거지? BT 그래프 면적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4의 절반 20m 움직인 거야. 이게 몇 초야? 4초야. 근데 이거 우리 통합과학 때도 많이 이야기됐지. 시간의 비가 1대 1이면 여기 있는 구간의 비가 몇 대면? 1대 3.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습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기울기 같게 그리면 삼각형이 4개인데 얘는 1개 먹고 얘는 3개 먹었으니까. 그럼 봐봐. 얘 시간의 비가 1대 1이네? 그러니까 삼각형 이 녀석의 이 면적이 몇 개? 4개 들어간 게 20이야. 그러면 삼각형 한 개는 얼마? 5라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얘는 2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5m 움직인 거고 2에서 4초 동안에는 15m 움직인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이미지 작업들을 겨울방학 시간이 있을 때 연습하세요. 문제 답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A 녀석 살펴볼게요. A 녀석, 처음부터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였지. 그런데 이 녀석의 가속도가 2초 동안 속도 변화의 크기가 20만큼이니 1초에 10씩 변했다는 소리인 거네. 그러니까 얘가 1초인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은데 시간의 비가 똑같네? 삼각형 닮음이라는 소리인 거죠. 삼각형 닮음이니까 얘는 1초 동안 1 곱하기 10의 절반 5m 간 거야. 그 다음 2초였을 때 다시 5m 온 거야. 2초였을 때 그래서 A의 위치는 원래 원점으로 온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 2에서 4초 동안 A는 얼마만큼 갔지? 2 곱하기 10만큼 20m 간 거야. 얘는 몇 초 때? 4초 때 A와 B는 최종적인 위치가 같네. 만났겠네. 이미지는 어차피 직선이다 보니까 직선 부분들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막 그리면 이게 헷갈리거든. 누가 먼저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친구들 좀 그리는 습관들 두시면 킬러 문항들 나중에도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습시킵니다. 자, 맞는 말. 0에서 2초까지 A와 B의 속도 차는 작아지고 있다가 1초를 기준으로 다시 커지고 있지. 그래서 기억법 틀렸네요. 이음법 2초와 4초까지 A와 B 사이의 거리. 얘 2초였을 때 A는 여기 있었어. B는 여기 있었지. 오케이? A와 B 사이의 거리 4초가 되니까 둘이 같은 위치야. 그러면 둘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가까워진 거지. 그래서 거리는 감소한다. 아니면 BT에서 바로 보셔도 돼. 2초에서 4초까지. A가 더 많이 갔네. 그러니까 가까워졌겠구나. 유추할 수 있고요. 0에서 4초까지 A와 B의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 동안의 변한 위치 이야기하면 되는데 시간 똑같고요. A의 변이 20이고요. B의 변이도 출발점이 여기고요. 도착점이 여기지. 20이지. 그래서 변이도 똑같네. 그래서 평균 속도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그래서 정답은 니은. 자, 17번. 제일 편한 게 가속도 시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편하고요. 아마 영상을 쌤이 게으르지 않다면 아마 오늘 새벽 이렇게 좀 올려둘 테니까 좀 보시고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분석인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 AT 그래프는 운동 방향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는지 운동하고 있는지를 조건에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정지해 있으면 속도 변화량이 낮은 속도랑 같고 운동하고 있으면 같지가 않아요. 당연한 얘기인 거지.
속도가 처음에 0이었으면 속도 변화가 10이었었대. 그럼 속도 변화 10, 야중 속도 10. 근데 처음에 2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속도 변화가 10이 됐어. 12가 되면 10하고 12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구나. 누구에서? AT 그래프에서. 자,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빠바방 두두둥 시간 t. t에서 2t 같은 간격. 그래서 2t. 2t에서 3t 비비비. 지금 크기를 일부러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이 녀석이 플러스 A라면 이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A인 거지. 아, AT 그래프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얘는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값인 거고 얘는 속도 변화량 없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속도 변화량이 되고요. 얘는 속도 변화량이 저 녀석이 플러스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자, 쌤이 이거는 상황을 좀 편안하게 심플하게 만들게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녀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BT 그래프로 친구들이 바로 그려주시면 돼. 아, 이렇게 그렸더니 얘는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AT만큼 생겼구나. 그래서 AT만큼. T에서 2T 동안에는 속도 변화가 없네. 등속 운동을 하네요. 2T. 2T에서 3T 동안에는 속도 변화의 크기가 똑같은데 감소했네요. 얘 이렇게 되겠네요. 운동 방향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형태에서. 없지. 운동 방향은 변한 적이 없어. 하지만 힘의 방향은 이때 힘의 방향과 이때 힘의 방향이 다르죠. 자, 그래서 예제도 간단해. 자,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를 출발할 때부터 나타낸 거네. 처음 상황 정지 AT 그래프네요. 그럼 누구 그려라? BT 그려라. 처음에 속도 변화. 얼마만큼? 면적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8이네. 얘 왼쪽으로 움직였구나. 마이너스 8. 2에서 4초 동안에는 등속 운동안에 가속도가 0이니까 4에서 6초 동안 속도 변화는 플러스 값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4네요. 그럼 4만큼 증가하니까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4만큼 증가했으니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6에서 8초 동안 또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하네요. 아, 얘도 운동 방향 변한 적 없네. 계속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네. 자, 갑시다. 3초씩의 그 속도는 얼마? 8이구나. 맞겠죠? 니은법 4에서 6초까지 속력이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다. 맞는 말. 운동 방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 왜? 늘 마이너스 면적이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법.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1차원 운동 부분이고요.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부분 딱 3개 있다면 첫 번째, 물리원을 배웠더라도 상대 속도 풀이법들 쌤 풀이법으로 교체시켜 놓으세요. 단순히 식이 외워서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의미가 없어. 두 번째, 그래프 4개 배웠죠. 위치 시간, 거리차 시간, 속도 시간, AT 가속도 시간. 그래서 운동 방향 뭘 따지는지 기울기 면적들 이 부분들 연습하시는 거 보면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까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한 주 저 부분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1차원 운동 직선 운동이라는 거야. 물리원은. 그래서 물리원을 잘하는 친구는 물리2도 잘할 수밖에 없어. 싱크로율이 70~80% 오거든. 면 다루는 건 1차원과 1차원이 결합된 녀석이다 보니까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간 거지 푸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자, 면 1차원 운동에서 우리는 2개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 5글자로 줄이면 등속도 운동, 4글자로 줄이면 등속 운동. 다 같은 말입니다. 등속 직선 등속도 운동 등속 운동 대 등가속도 운동.
등자가 들어가면 삼각각과 평균값이 다 같다라는 거야. 두 점의 기울기나 ST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고 BT 그래프에서 두 점이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죠. 자, 우선 등속운동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부분은 얘는 속도 변화가 0이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네. 그러면 등속으로 직선으로 운동하는데 이 녀석은 크기도 뭐 해야 돼? 일정하고요. 방향도 일정하다는 거야. 하나만 보면 안 돼. 크기와 방향이 다 일정해야 돼. 근데 빠르기가 일정한데 방향도 일정해. 그런 운동이 무슨 운동인 거야? 등속 운동인 거야.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 있어.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지. 자, 이런 운동들은 힘이 얼마? 0인 거야. 등가속도 운동 역시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요. 방향도 일정해야 돼. 그럼 얘 굳이 이야기하면 속도의 크기와 방향, 운동, 방향, 크기 일정. 그럼 왜 얘가 일정해? 힘이 얘는 뭐 했으니까 일정하게 작용하는데 힘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등속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는 누구로? 그래프 가지고 노는 거죠. ST, BT, AT. 우리는 ST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뭐하면 미분하면 BT로 변환시킬 수 있고요. B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AT로 변환이 되고요. AT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BT로, BT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뭐하면 적분하면 ST로. 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분은 어떻게? 차수가 뭐한다? 내려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만약에 호영이 이한이가 옷을 이렇게 벗고 있는 거야. 그럼 문충이들은 막 하면서 이런 소리 지르겠지만 물리하는 얘들은 저렇게 미분하고 있네. 그래서 쌤의 유머로 하면 연애할 때 오빠하고 미분 한번 공부 한번 해보려고요. 미분 싫어.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쵸?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잡혀갑니다. 우리끼리 하는 용어인 거야. 그래서 물리를 많이 이런 써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오빠, 자기야, 미분 같이 공부할 수 있어? 지금 호영이 얼굴 빨개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미분만 생각하라고요. 집에서 엄마가 외출을 하셔야 되는데 막 옷을 천천히 입고 계셔. 엄마, 족부 좀 빨리 좀 하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물리를 버틸 수가 있어. 너무 딱딱하게 하면 물리 진짜 힘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치?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ST 그래프가 몇 차? 얘는 1차. 1차에서 차수가 내려가니까 너 누구? 상수. 그래서 얘는 아까 AT 그래프가 0인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은 ST 그래프가 중요하죠. 2차야. 2차는 뭐밖에 없다? 포물선밖에 없어. 이 포물선이다 보니까 저 포물선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유형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반만 쪼개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2차 포물선이다. 그럼 BT 그래프가 얘는 몇 차? 당연히 1차겠지. 넌 누구? 상수겠죠. 자, 그 부분들 이제 연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몇 페이지 먼저 넘어오시냐면 21페이지죠. 이거 한 페이지에 하나씩 해두면 애들이 다 지난번처럼 오목 둘 것 같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작지만,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 위쪽 그래프들은 다 무슨 그래프? BT 그래프.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1차원에서. 정지해 있는데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하는 케이스, 운동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하는 케이스,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하는, 감소하는 케이스.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BT 그래프가 1차로 그려졌으니 ST 그래프는 몇 차로 그려지셔야 되겠어? 2차로. ST 그래프 몇 차로? 2차로. ST 그래프 2차인데 얘는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겠죠. 왜냐? 우리 아까 배웠었잖아. 어라? 얘는 빠르기가 계속해서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해야 돼? 계속 빠르게 그려지는 게 2차 포물선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 이 녀석도 빠르기, 접선의 기울기가 빨라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지 0이 아닌지는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2분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얘는 빠르기가 빨라지다가 운동 방향이 변해서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는 거지. 빠르기가 감소하는데 감소하다가 정지한 후에 빠르기가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빨라지는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쭉 그렸고요. 쭉 그렸고, 쭉 그렸고, 쭉 그렸고. 자, 그럼 AT 그래프 들어갑니다. AT 그래프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AT 그래프 이야기하는 거 누구야? 속도 변화량 의미하는 거지. 근데 얘는 나중 속도랑 같겠지. 왜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누구? 똑같아. AT 그래프. 근데 얘는 속도 변화량이 나중 속도랑 같지 않겠지.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 녀석은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었으니 가속도가 아래쪽에 그려지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시간을 t였었고 이때 시간을 2t였었다라고 한다면 t까지는 운동 방향은 안 바뀌어. 빠르기는 감소하지만 아무튼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야? 속도 변화량인데 이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2차, 1차 상수에 대한 형태를 보시면서 AT를 BT로, ST를 BT로 자유자재로 친구들이 바꾸어주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9개는 뭐 친구들이 한번 연습하시면서 그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입구멍과 똥구멍, 똥구멍에서 입구멍은 같은 상황이다. 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나 요렇게 그려지는 형태는 같은 규칙을 공유할 수 있겠지. 면적이 똑같고 높이가 똑같으니 기울기가 똑같고요. 크기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같으니까. 그래서 기본 유형이 얘야. 1번, 2번, 3번 중에 1번하고 3번은 규칙성 때문에 쉬워. 제일 어려운 게 2번 유형. 그래서 저 2번 유형들 이제 풀이하는 방법들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 테고요. 자, 그래서 몇 페이지? 이제 20페이지. 오목두기 좋게 크게 만들어놨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등가속도 문제들을 푸는 방식이, 문제 푸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구냐? BT 그래프 가지고 노는 거예요. BT 그래프를 작도해서 변환시켜가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 보는 방법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유형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 그러면 시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알 수 있고요. 기울기는 누구? 가속도의 값이고요. 여기 있는 면적은 변이를 의미하는구나. 얘는 변이에 부호가 변하지 않았으니 누구? 속력과 속도가 같겠구나. 거리 변이가 같을 테니까. 그래서 4개 물리량이 표현되어 있죠. 자, 갑니다. 출발점은 어디냐? 가속도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시간 T분의 V네. 그럼 V를 A와 T로 표현하니까 누가 되는 거야? V는 AT. T를 A와 V로 표현하니까 얼마만큼? A분의 V. S를 우리는 밑변과 높이로 표현하니까 삼각형의 면적이네요. 2분의 1 VT. 그래서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하나.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 12가지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VAT니까 V 대신에 AT 넣으면 이 녀석 얼마? 2분의 1 AT 제곱. T를 V와 S로 표현하니까 얼마만큼? V분의 ES.
t를 a와 s로 표현하니까 얼마만큼? t 제곱분의 얼마만큼? 2s. 이 녀석 지금 v를 t와 s로 표현하는 거 남았네요. 그래서 t분의 2s. 자, 빨간색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뭘로 하나 상관없어. 자, v분의 2s 여기다가 넣어볼까? 우리는 v는 at인데 t 대신에 우리는 얼마만큼? v분의 2s 넣으니까 이 녀석이 v잖아. 그럼 v 제곱이 2a 쓴 거잖아. 그죠? 그래서 v는 얼마? 루트 2as. 마찬가지 t를 a와 s로 표현하면 이 녀석 루트 얼마만큼? a분의 2s. 여기 있죠. 이 녀석에 의해서 s는 얼마만큼? 2a분의 b제곱. 이 녀석이 얼마만큼? 2s분의 b제곱. 98에 72가 나오는 것처럼 계산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처럼 친구들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스피드지 v는 at t분의 2s 루트 2as t는 a분의 v b분의 2s 루트 a분의 2s s는 2분의 1 v t 2분의 1 at 제곱 2a분의 b제곱 a는 t분의 v t 제곱분의 2s 2s분의 b제곱 등가속도 랩인 거지. 그래서 쇼미더머니 나가니까 등가속도 랩 v는 at t분의 2s 루트 2.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이게 구구단이다. 이걸 생각하고 하면 이미 인수분해하는 친구들이 구구단을 못 외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들. 자, 두 번째 문제 푸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공식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유도하는 과정이 대단히 깔끔합니다. 가속도에 대한 정의,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대. 그래서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얼마만큼? 가속도와 시간의 곱이구나. 당연한 거지. 처음 속도가 0이면 v는 누구니까? at. 어디 있어? 얘니까요. 두 번째 면적들 구하는 거 살펴보다 보니까 변이들 얼마만큼? v0 처음 속도 시간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친구들 괴로운 거 알아요. 왜? 내 글씨체가 흘려서 쓰는 글씨체다 보니까 A, V, U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는 보일 거야. 진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나도 헷갈려서 막 이렇게 보고 그거 왜 A잖아요. 그거 U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자들이야. 자, 세 번째 T를 1번식을 T에 대해서 정리 후에 2번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그냥 시간을 소거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소거하겠다. 이야기 저 녀석들 하다 보니까 이아스는 v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위 등가속도 공식이지만 이미 이건 1에너지 정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양변에다가 우리 2분의 1에다가 질량을 곱해버리면 얘는 멍아스가 될 테고요. 이 녀석 2분의 1 mc 좌변 우변에 곱했다라고 했었지. MA가 뭐야? 힘이지.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뭐야? 1이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대요. 나올 수밖에 없죠. 미분의 여기 적분이고요. 적분의 여기 미분이니까 힘을 이야기해요. 힘의 여기 에너지고 에너지의 여기 힘이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3번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문제풀이의 스킬에 대한 형태로 이야기되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식을 쓰는 거죠.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리거나 아니면 힘을 이용하는 게 편해. 오케이? 자, 이제 오늘 개념의 마지막이죠. 어디 갔냐? 19페이지. 매우 중요한 녀석입니다. 왜냐?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쌤이 2000년대부터 쌤 낙팔바지 형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근데 한
10년 중반 때 그거 입고 다니면 뭐야 촌스러워 막 옛날 사람. 근데 요즘 다시 부츠컷이라고 하죠. 나팔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래서 쌤이 와이프한테 봐 어차피 유행은 돌고 돌잖아 하면서 요즘 부츠컷 입고 다니는 얘들이 많아져서 마찬가지입니다. 풀이법에 대한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수능평가원에서 항상 이걸 가지고 문제 변별도가 확 올라가. 이거 하나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무슨 부분이 있었냐면 BT 그래프에서 쌤 V가 뭘로 표현됐지? AT T분의 ES로 표현되던 녀석이 있었죠. 이미 이게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인 거지. 왜냐? 우리는 최종적으로 위치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같을 때 여기 있는 이 면적이 결국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잖아. 변이를. 그러니까 빠르게 변했다라고 하지 말고 야 그럼 이 물체는 최종적으로 그냥 직사각형의 면적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 같다라고 취급할 때 그냥 등속 운동을 했다라고도 취급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면적이 같은데 기울기가 일정하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무엇? T분의 ES는 평균 속도의 2배구나. 그래서 세 번째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인 거죠. 세 번째 뭐에 대한 내용들?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거. 요즘 유행이야. 돌고 돌아 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거 강하게 쓰는 해가 있고요. 이거 강하게 쓰는 해가 있고요. 돌고 도는데 쌤은 다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풀 때 BT로 풀었으면 야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볼래? 평균으로도 한번 이용해 볼래? 최소 2가지 정도의 풀이법은 정착을 시켜놔야지 친구들께 돼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 안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문제 풀 때도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평균 속도 어디에서만 통용돼? 등가 속도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왜 저값 나왔지? 나중 속도에서 누구 속도? 처음 속도. 속력이 아닙니다. 속도니까 방향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 처음 속도 더해서 전량. 근데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누구? 평균 속도는 나중 속도의 절반 이야기 드린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 되는데 우선은 개념 완성 문제 있죠. 24페이지. 이거는 좀 할만할 거예요. 오케이? 자, 개념 완성 다음에 쌤이 3점짜리 연습시키기보다는 그 다음이 기출 잡고 실력 잡고로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 실력 완성까지 넣어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6구 수능 문제만 넣어놨어.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청 문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수계산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 하지만 내신 할 때는 잘 안 쓴다라고 해도 연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기말 때가 되면 쌤, 나한테 배운 얘들이야. 쌤 이거 교육청 거죠. 이거 수특이죠. 이거 수완이죠. 얘 평가원이죠. 다 알아. 왜냐면 최소 3에서 4년치 연습들을 다 시키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안 하는 얘들은 꾸준히 안 해요. 자, 넌 왜 계속 물리 듣는 거예요? 그냥 쌤이 좋아서요. 그것도 좋아. 그랬더니 2학기 때는 그래도 3, 4 맞던 얘가 2등급이라도 맞으면 너무 행복하지. 자, 쌤이 뭐 아니면 도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나오면 도야.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들이 이런 거 풀면서 별거 아니네. 자신감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참고로 얘는 9월 모평 2번 문제야. 올해 9월 모평이죠. 고3. 참고로 쌤 고2 모평들 안 씁니다. 맨날 애들이 저희 애는 고2 때까지 수학 1등 고2 수학 1등급 맞았다고 고3에서 1등급 맞을 거라는 생각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낸 인원수가 달라. 재수생 참여하는 것도 다르고요. 재수생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고2 모평 같은 경우에서는 전국에서 다 봐. 근데 얘 서울 경기에서만 봐. 그럼 강원도에서 감자 캐던 얘들이 2학년 때는 같이 시험 봐서 야 감자 그만 캐고 시험 봐. 알겠어 하면서 시험을 봤으니 등급이 좋다고 2학년 건 등급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3학년 때는 그 감자 캐던 얘들이 감자 캐야지. 이게 전국인데.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 애들로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재수생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1등급 맞았는데 전 물리 1등급인데 저희 애가 이번에 3등급을 맞았어요. 어머님 당연한 걸 뭘 그걸 이야기하시냐고. 근데 친구들도 그런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 고2 모평은 문제 잘 안 씁니다. 자 갑니다. BT 그래프네요. 귤기 뭘 의미하는구나? 가속도고요. 운동 방향 변한 적 없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 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가속도 얼마야? 왼쪽 방향으로 이 녀석은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 둔다면 2구나. 아 그래? 그러면 얘 평균으로도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네. 아 평균 속도는 4로 일정하고요. 그래서 4, 4, 16, 이 녀석 16이구나. 그런데 또 BT 그래프 규칙성 가지고 놀다 보니까 시간의 비가 몇 대 몇? 1대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삼각형 면적이 하나 있으면 여기는 삼각형 면적이 몇 개 들어가? 4개 들어가니까 삼각형이 하나, 4라면 얘는 얼마만큼 움직여? 0에서 2초 동안에는 12m 움직인다면 2에서 4초 동안에는 4m 움직이겠구나. 오케이? 자 갑니다. 가속도의 크기만 묻고 있네요. 기억관 맞는 말.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 변이는 같겠죠. 16m 맞는 말. 디귿번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니까 감수하고 있겠죠. 이게 그래서 9월 모평 고3 9월 모평 2번 문제야. 쉽게 나올 때도 있어. 내신도 다 어려운 등가속도만 안 해. 맞추는 것만 맞춰도 중간을 할 수 있다는 소린 거야. 겁먹지 마시라고요. 오케이? 자, 15번. 이거 하나 풀고 테스트만 보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죠? 이쪽이 항상 늘 시간이 오버돼. 원래 쌤이 한 2주차 정도를 잡는 내용인데, 자, 우선 상황 대단히 복잡하죠. 뭔지. 아무튼 갑니다. 얘 문제 출제하 이야기하며 따끈따끈한 올해의 수능이죠. 올해 수능 16번 문제고요. 페이지로 이야기하면 4페이지 중에 3페이지의 끝에 있는 16번의 포진될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경로에서 V로 지나는 순간 처음에 B 정지에 있었대. 그럼 너 정지니까 B 0 이런 식으로 이미지 구현하세요. A와 B는 4L을 동시에 지난답니다. 4L 0에서 4L까지 동시에 간대.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9L도 동시에 지난대. 얘 동시 얘도 동시. 자 A는 등속도 운동한대. 그럼 첫 번째 이 녀석 등속도 운동하니까 L 움직이고 나서 이 녀석의 속도도 얼마야? V. 처음 속도도 얼마? V. 그 다음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 그런데 그 이후에 등속도 운동하니까 역으로 추적해봐. 이 녀석은 등속도로 5V니까 이곳이 얼마? 5V인 거죠. 이해됨? 운동 방향 변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B. 처음에 뭐에 있었대? 정지에 있었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얘는 모르니까 그냥 라지 V 이렇게 두자. 등속도 운동한대. 너 라지 V겠네. 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에라 모르니까 그냥 V 프라임으로 두지.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왜? 동시에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A의 총 운동 시간과 B의 총 운동 시간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T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돼? V분의 S 쓰면 되는 거지. 그쵸? 오케이?
운동시간이니까. 참고로 이때 이 녀석은 평균 속도로 하는 게 가장 실수 없이 해. 자, 갑니다. 1번 녀석 여기 평균 속도 얼마냐? VG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얘 평균 속도 얼마야? 2번 구간에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데 V에서 5V 됐네요. 더해서 절반이니까 3V인 거. 오케이지. 너 평균 속도 얼마야? 5V인 거죠. 왜? 등속 운동하니까. 자, 0에서 L까지 얘 B의 평균 속도는 얼마? 더해서 절반이니까 2 라지 V지. L에서 4L까지 이 녀석 평균 속도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V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몰라. 이거 미지수로 놔두자.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 녀석 쌤 그러면 얘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정보가 여기 있는 거야. 걸린 시간 같으니까 거리가 같고요.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시간도 같은 거지. 거리가 같고 시간이 같네? 평균 속도가 같네? 누가 같은 거야? 평균 속도도 같아야 되지. 운동시간 같고 거리 같으니까 평균 속도도 같아야 돼. 5V 돼야 되는구나. 그럼 너도 합쳐서 얼마가 돼 주셔야 되겠구나. 5V 돼 주셔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시간은 둘 다 똑같잖아. 그래서 2번 구간까지 시간 같은 걸 이용을 해봅시다. 왜? 얘는 또 미지수로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복잡해요. 자, 그럼 A가 1번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얼마만큼? 평균 속도 V, 거리 얼마? L, 플러스 평균 속도 얼마? 3V, 거리 얼마? 3L. 이게 A의 운동시간이고요. B의 운동시간도 이만큼 돼야 되는 거죠. 2번까지. 자, 1번 구간에서 평균 속도 얼마? 2V분의 L만큼이니까 얼마? 2L. 2V 바로 썼어요. 그 다음 이 녀석 V의 평균 속도로 얼마만큼? 3L만큼이네. L 3 V분의 2는 라지 V분의 얼마? 5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V는 얼마? 2분의 5V. 아, 됐네. 너 2.5V라는 소리야 얘. 2.5V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평균 속도 얼마 나와야 돼? 5V 돼야 되죠. 오케이? 그럼 더해서 5V 돼야 되니까 얘 최종적인 속도는 얼마? 7.5V라는 소리죠. 더해서 절반 5V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구간도 걸린 시간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앞에 있는 9월 모평 2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건 내가 하지. 축이 두 축이라니까. 뭐 아니면 도라니까요. 완전 어려운 것도 있고 완전 쉬운 것도 있어. 중간은 없어. 그 두 개를 한 번에 욕심도 많지. 좀 공부하고 또 어떻게 다 먹어. 이런 과정들 3월달에 이제 이런 식의 공부들을 문제들을 풀이들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7.5B까지 다 이야기 됐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쌤 저는 식을 쓸래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저는 이거 BT나 아니면 규칙성으로 볼래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A의 입장에서 얼마? T지. V분의 L일 때가 T인 거야. 그럼 3V분의 3L도 얼마? T니까 얘는 얼마? 2T인 거야. 그럼 얘도 얼마야? 2T인 거지. 5V분의 5L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도 또 T인 거야. 아, 3T야. 그러니까 A는 T였을 때 여기 2T였을 때 두 번째, 3T였을 때 세 번째 구간 지난 거야. 시간 간격이 똑같아, A는. 근데 B는 다르지. 왜? 2T와 3T가 같은 거지. 1번도 같다는 소리는 없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 녀석은 평균 속도가 얘의 절반인 거잖아. 그러니까 BT 그래프 그려서 이미지 그려서 얘는 첫 번째 구간에서 얘, 두 번째 구간에서 얘야. 그럼 얘는 평균 속도가 얘인데 거리가 L 돼야 되고 얘는 2배인데 3L이 돼야 돼. 그럼 면적의 비가 1대 3인데 그쵸? 면적의 비가 1대 3인데
평균 속도의 b는 1대 2란 말이야. 그럼 시간의 b는 몇 대 몇이 돼 주셔야 1대 3이 나온다. S는 VT 이용하는 부분이니까요. 1대 3, 1대 2, 평균 속도 1대 2. 그러면 시간의 b 1 맞추면 될 테고 너 2분의 3 되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정수의 b로 맞추니까 얘 시간의 b는 2대 3인 거야. 그러면 OT를 이만큼, OT를 3만큼이니까 2T를 3만큼이니까 여기에서 걸린 시간은 T가 아니고 얘는 2T에서 얼마? 5분의 2만큼 먹는 거야. 얘는 2T에서 얼마만큼? 5분의 3만큼 먹어서 총 시간이 얼마만큼? 2T로 같은 거야.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걸 싫어해,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빠르면 이게 머릿속에 그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친구들한테 저것까지는 요구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구하고 나면 어디 이야기해 주시면 되느냐? 구간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속도 물어보고 있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치? 여기에서 뭐 몇 촌지는 몰라. 세 번째 공식 써야지. 그래서 1번 구간과 우리는 몇 번 구간? 3번 구간. 이동한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이냐? 1대 5지. 1대 5야. 넌 상수니까 그냥 볼 필요도 없어. 넌 가속도가 이때가 A래. 너 가속도 지금 그래서 얼마나 1번 구간에서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2.5V인데 2.5와 7.5는 몇 대면? 1대 3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이 0이란 말이야. 처음에는 이 녀석이 얼마? 라지 V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지 뭐. 이 녀석은 나중 속도가 얼마? 3V의 제곱이니까 9V의 제곱인 거지. 9 라지 V의 제곱. 처음 속도는 얼마만큼? V의 제곱이겠지. 아니구나. V가 아니구나. 2.5V니까 V죠. V의 제곱이겠지. 오케이, 끝났네. 얘는 V제곱, 얘는 8V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V도 필요 없어. 1대 8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이 A 곱하기 1이 1인 거고 얘는 물음표 곱하기 5가 8돼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 5분의 8A겠죠. 그래서 얼마? 4가. 이건 당연히 킬러 쪽에 속하는 문제니까 계산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거 이용한 거지. 평균값 가지고 이용한 거잖아. 이게 두 축이야. 뭐 아니면 돈데 처음부터 이걸 풀려고 들다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는 안 하셨으면 해요. 연습으로 가는 거고 초반에는 앞에 있는 9월 모평 같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쌤이 일부러 실력 완성 부분들 안 넣었고요. 개념 완성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봐봐. 딱 봐도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분만 쉬셨다가 오늘의 모의고사는 총 10문제고요. 푸시면 보내드립니다. 혹시 뒤에 뭐 학원 일정이 있다. 나 빨리 가봐야 된다. 국어가 중요해? 국어 따위가? 국어학원 몇인데? 친구 이름이 뭐지?